어제 또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매일 사고가 잇따르면서 공포방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BMW의 늑장 대처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닷새 동안 매일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520D 모델 외에서도 화재가 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30대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문제가 된 이번 디젤 520D 모델이라는 겁니다. 근데 26일에 리콜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BMW 코리아가. 그 이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닷새 연속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 발생 장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고속도로, 인천 북항 해저터널, 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터널에서 달리던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인명피해나 대형 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게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 외에도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오늘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의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10개월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논란이 그렇습니다. 일고 있습니다. 원인 자체가 아직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BMW 코리아가 배기가스 순환 장치 EGR이라는 게 원인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이제 근거 자료를 국토부에 제공을 했는데 각계 전문가와 자동차 안전연구원 등이 참여해서 검증하는데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혹이 이미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BMW 코리아 측의 해명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하나는 은폐 의혹입니다. 이미 2015년 말부터 화재가 발생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엔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접근하다가 2017년에 이미 이 관련 부품 설계를 변경하고 냉각 장치를 키웠다는 의혹이 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했는데 그걸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EGR이라는 문제의 부품을 교체하면서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단순히 그 부품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한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인 BMW 코리아 측의 발표조차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이제 언론들 비판이 거세지니까 리콜 결정 이후에 추가 대책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서비스 센터를 가동한다든지 대체 차량, 렌트카 같은 걸 이제 무상 공급하겠다든지 부품 교체 이후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해 준다는 얘기였는데 이것도 막판에 몰려서 나온 느낌이 있어서 지금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EGR이라는 부품이 디젤 차에 들어가는 건데 디젤 차가 아닌 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도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꼭 그 부품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좀 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BMW는 이렇게 문제가 커질지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늑장 대처에 나선 걸까요? 워낙 인기가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MW 하면 대표적인 별칭이 강남 소나타 인기를 반증하는 얘기인데 문제가 된 그 520D 같은 경우 국내에서 특히 많이 팔렸죠. 전 세계적으로 팔린 거에 40% 가까이가 이제 국내에서 소비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 상황에서 벤츠 같은 차량도 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BMW의 대처법인데요. 그 26일 리콜 얘기를 하면서도 공식적인 사과 없이 사실은 상당히 미온적인 대책만 내놨죠. 그러다 언론 비판과 소비자 불만, 불안들이 이어지니까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회사가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야 그나마 어떤 대책을 내놓고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단 한 번도 소비자의 불만과 불안을 획기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잠재울 신속하고도 완전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BMW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대응도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하죠. 시기적으로 늦기도 합니다만 이게 단순히 제품의 어떤 결함이나 하자만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토부의 입장은 이 운행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사실 하려고 하면 운행 중단, 오늘 얘기가 나온 운행 자제 권유를 일찌감치 하고 법적 보완을 거쳐서 중단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쭉 미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국적항공사 문제 당시처럼 너무 이 국토부 같은 일선 부서가 소비자나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해당 산업이나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차관이 대독한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정부 쪽 관계자들의 책임도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밝혔습니다. 예, 지금 뭐 30대 넘게 화재가 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차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소송이 있었고 오늘도 13명의 차주가 2차 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언론들에 좀 바라고 싶은 게요. 예. 집단 소송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 집단 소송은 아니거든요. 예. 이건 단체 소송이나 공동 소송입니다.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집단 소송이라는 거는 한 판결이 이루어지면 해당 건에 대해서 다른 소송 없이 똑같은 판결을 적용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클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집단 소송을 증권외의 분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는 단체 소송 혹은 공동 소송이고 만약 집단 소송이라는 게 진작에 도입돼 있었더라면 옥시 사태 이후에도 도입하자는 얘기가 많았는데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단 소송이라는 게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네.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단순한 어떤 제품의 하자나 결함이 아니고 실제로 소비자가 회사가 밝힌 화재 원인조차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사법부가 제대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전에 어떤 제품 결함이나 하자 정도로만 봐선 안 되겠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BMW 차주들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차를 팔려고 하는데 중고차 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차를 팔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리콜 사태의 어떤 맹점이죠. 리콜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BMW 코리아는 현금 가격, 중고차 시세를 보장해 준다 그랬는데 이미 불안감이 반영돼서 가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까 말씀해 주신 두 건의 단체 혹은 공동 소송에서도 이 문제가 좀 다뤄질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 점도 소송에서 이제 더 다뤄지고 또 밝혀져야 될 문제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리콜 중고 차량이 또 인기란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젊은 분들한테 이 BMW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무슨 어패류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먹으면 대접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인기를 반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독일 프리미엄 차들의 인기가 대단하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좀 유별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층의 전용차가 됐고 또 중산층의 드림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제 줄 서서 사는 상황이 됐는데 글쎄 예전 시장 점유율을 또 금방 만회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디젤 게이트 당시에 배기가스 조작했지만 할인 판매하니까 폭스바겐 시장 점유율 그대로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렇게 고객들이 호객님 대우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참에. 이번 BMW 사태로 수입차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제 폭스바겐 예처럼 결국은 이제 한두 해 지나고 나면 시장 점유율 회복하고 또 해당 업체는 뭐 30% 할인 행사하고 뭐 이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번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그 차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재산적 피해도 발생했고 생명의 불안감까지 느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확실히 소비자들이 좀 등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아까 앵커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산 차들이 좀 반사 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얘기하는데 저는
후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 국내 이 자동차들도 소비자의 신뢰를 그렇게 얻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현대기아차 뭐 죽을 때까지 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리기가 좀 힘들 거고 그렇다면 또 금방 그 옥시 사태 때 교훈을 잊어버리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집단 소송 그리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게 도입돼야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국내 기업들 키워야 되는데 이 소비자들 들고 일어나면 망할까 봐서 도입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근데 정작 보니까 이렇게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소비자와 우리 소비자를 차별하는 방패막이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옥시 사태 이후에 재론됐던 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번에도 재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BMW 사태는 앞으로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